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춤 이야기 PBL 사례 발표를 하게 된 최진희입니다. 목차로는 PBL 학습 과제를 다룬 후 이를 통해 느낀 점과 제한점, 끝으로 PBL 학습 과정의 결과물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PBL 학습 과제입니다. PBL 수업이란 무엇일까요? 저희는 PBL 학습법을 처음 접했을 때 다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PBL 학습 과정을 하나의 표로 정리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과정을 수행할 때마다 비로소 PBL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PBL은 Problem Based Learning의 약자로 문제중심 학습법을 말합니다. 이 학습법은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며 계획을 세우고 탐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에 따라 해결책을 다방면하게 제시한 뒤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 교수자는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위해 촉진자, 격려자의 역할을 수행해냅니다. 저희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문제를 탐색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하여 사회적 일탈자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미혼모는 임신 사실을 은폐하는 등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주장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미혼모들의 선택을 인정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절과 양육 포기에 대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성관계에 의한 임신과 낙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은 피임 등의 방법보다 임신했을 때 낙태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러 번의 낙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임신 8, 9개월 된 경우에도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생명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러한 낙태를 경험한 미혼모들은 낙태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과 태아에 대한 죄의식을 평생 지니고 살아가게 되며, 신체적으로도 많은 상처를 입어 후에 자신이 임신을 원하는 시기에 불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혼모를 위한 문화예술 관련 지원 및 정책이 부족합니다. 미혼모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 지원으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그래프는 미혼모에 대한 통계 자료로 현 미혼모에 대한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분석지 1회차 과정입니다. 저희는 문제에 제시된 사실과 이미 학습자가 알고 있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미혼모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혼전 임신의 증가, 10대 미혼모의 증가 등의 현상이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고연령화, 고학력화, 다양한 직업, 미혼모와 미혼부와의 관계 변화, 자녀 직접 양육의 증가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이 반영되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저희는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의 원인과 결과, 가능한 해결안에 대한 가설이나 추측을 검토하였습니다. 평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미혼모를 대상으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이고 이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현재 사회만 봐도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존재합니다. 고딩 엄빠가 첫 방영되었을 때도 네티즌들은 10대 미혼모들에 대한 포광과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부드러운 시선이 아닌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더 알아야 할 내용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미혼모에게 문화예술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둘째, 미혼모 지원센터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셋째, 서울문화재단에서 기존의 미혼모를 상대로 진행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을까? 넷째, 미혼모를 대상으로 독서, 무용, 미술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역할 분담을 하였는데 PBL 학습은 협동학습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과 그에 맞는 책임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역량에 맞게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한 뒤 과제를 수행하였고,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한 미혼모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며 미혼모에게 예술 치유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는 실천 계획을 이끌어갔습니다. 문제 해결의 탐색 과정에서 학습자가 어렵게 느끼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수님께 자문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접근법 중 어떤 것을 목표로 두고 다가가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서울문화재단과 미혼모 센터에서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체제 분석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자문사항 덕분에 저희는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고루 갖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제 분석지 2회차입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미혼 엄마들의 내면의 슈퍼히어로 찾기, 나라라 울엄마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가 존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치료와 무용 치료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모에게 정서적 안정 및 치유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화책 중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저자 로버트 먼치의 그림책을 통해 어떻게 구성할지를 계획하였고, 이를 통한 프로그램 홍보 영상 구성 및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제 분석지 3회차에서는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 자료를 찾아보며 그림책에 대한 효과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림책 독서 치료를 통해 집단 구성원과 독서 내용을 나누며 자신과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유하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그림책은 다소 유아에게만 한정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논문을 참고한 결과 시각적 그림과 응축된 메시지를 사용하는 그림책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서 치료와 무용 치료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모에게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여전히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미혼모들은 정서적으로 임신과 출산,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미혼모의 심리, 정서적 상태를 완화하고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저희는 동화책을 참고하면서 프로그램 과정 중 무용 공연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재탐색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홍보하고 제작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해온 미혼모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조사한 뒤 다방면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고, 동화책을 대여 구매하기, 홍보 영상 초안 제작하기, 프로그램 회차별 진행 내용 구성하기 등의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실 3회차에서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용공연 관람을 기획하고 있었지만 어쩌면 미혼모들은 무용공연이 다소 지루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께서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무용공연보다는 산모들도 직접 역할극을 하며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강사들이 먼저 선보이는 무용공연은 축복, 사랑, 숭고함, 새 출발 등을 축하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공연을 관람한 뒤 산모들도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고 공유하면서 정서적 안정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자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PBL 활동을 하며 프로그램에 사용될 교구를 직접 만들고 시연하며 홍보 영상도 제작하였습니다. 홍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로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알려지며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정 속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논문을 찾으며 보다 깊이 있게 공부를 했고, 팀원들과의 만남 일정을 계획함으로써 협동학습의 의의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구를 직접 만들었던 사진 자료입니다. 이 인형들은 산모들의 애착 인형으로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정서적으로 효과가 있는 인형입니다. 산모들이 직접 인형을 만들고 움직임에 사용할 도구이며 후에는 소정하거나 태어난 아기에게 선물로 전해준다는 좋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 중 시연을 한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산모에게 동화책의 한 부분을 들려주는 장면이고, 두 번째 사진은 산모를 관객으로 두고 강사들이 직접 부용 공연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홍보 영상 제작을 하며 영상의 일부를 캡처하여 담아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논문을 찾았던 일부 자료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문제 분석지 3회차에서 진행했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팀원들과의 만남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총 4회차의 회의를 거쳤고, 이 외에도 SNS로 꾸준히 소통하며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1차와 2차 시로 진행된 팀별 활동 일지입니다. 저희는 교구를 제작하면서 프로그램 내 교구를 활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수업을 들을 때 사용하던 교구는 간단해 보였지만 직접 교구를 제작하고 수업에 활용하려니 고려해야 할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와 이 교구를 언제 수업에 등장시킬 건지의 타이밍도 중요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면서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프로그램 진행 시 교구의 순서도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교구를 제작할 때 준비물의 특성이었습니다. 직접 제작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재료가 교구와 맞지 않았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접착도 손쉽고 소리도 잘 울리는 교구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미혼모에 대한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보다 깊이 있게 다가가는 것 같아서 주도적인 학습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과정을 통해 저희가 느낀 점입니다. 먼저, 팀원 권소정 학생은 문제 분석지 작성 중 알고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사실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으면서 과연 이 내용이 적합한 건지, 대상에 대한 내용인지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문제 분석지 과정이 많은 생각과 정확한 자료를 넣어야 해서 복잡했지만 결과물을 보고 매우 행복하고 뿌듯했다고 합니다. 김민주 학생은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정보와 사실이 기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 분석지에 단계별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런 과정을 처음 접해봤기에 많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향후 논문을 쓰거나 더 심화된 과정에서 연구하고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최강은 학생은 문제 분석지 작성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알고 있던 것을 재탐색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습 과제에서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계별로 문제 분석지를 작성하며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팀장인 저는 교육자가 학습자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답의 과정을 발견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PBL 학습법을 실전에서 적용하려면 교육자가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학습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려다 보니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PBL 과정을 수행하면서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PBL 학습법은 개인이 수행해내는 것이 아닌 팀원 모두의 노력이 하나의 결실,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며 주도적인 참여를 했기에 좋은 과정과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과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지 않고 각자의 역할만 수행하면 했었기에 조금은 마음이 가벼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팀원들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팀장으로서 좋은 팀원들을 만났기에 유익한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만약 소극적인 친구들이나 내향적인 친구들이 PBL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과제 수행 중 격려자와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교수자였습니다. 팀원들이 이끌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팀원이 과제 수행에 있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참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수자가 함께 이끌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PBL 학습법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 교수자와 함께하는 팀원이 이끌어줘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함께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의 중요성, 바로 PBL 학습법을 통해 팀원들의 소중함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PBL 성찰 일지를 통해 느낀 점입니다. 수업 방식으로 PBL을 적용하며 논리적이면서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 수 있었으며 창의력 향상, 협동심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PBL 학습법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구축해내는 단계가 난해하게 느껴졌고 원리와 절차의 방법 이해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입식 교육이 아닌 PBL처럼 다양한 학습법이 익숙해진다면 어려운 점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PBL 학습 강좌는 다른 강좌와 분명한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중심 학습 방법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면서 학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보완할 점을 찾는 과정에서 PBL 학습이 가진 의미가 도출됩니다. 둘째, 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동적인 학습과 다르게 학생이 주체가 되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면서 주도적인 학습 유도 및 학습 동기 향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수자의 역할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력자, 촉진자, 격려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보다 문제 해결 과정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팀원들과 공유하면서 주도적인 책임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강좌와 비교했을 때 PBL 학습법에 어려웠던 점입니다. 저희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PBL 학습 강좌를 바라봤을 때 교육자의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PBL 학습법을 실전에 적용했을 때 학습자마다 받아들이는 이해도와 상황이 매 순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자가 문제에 대한 전문성 및 의사소통 기술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숙지되어야만 학습자에게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며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교육자 스스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무용과에서는 PBL 학습 강좌로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때 자기평가 설문지를 한 결과 팀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이 문항이 도출되었습니다. PBL 학습 강좌를 통해 수업 참여도 향상, 학생 간 상호작용, 협동학습 능력 향상, 발표 능력 향상, 문제 해결 향상 등의 효과를 공통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PBL 수업 방식을 계속 지속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팀원 4명 모두 본 수업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답을 도출했습니다. 이후 PBL 학습이 한 학기 동안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에 PBL 학습 방법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이 강좌가 가진 제한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PBL 학습 강좌를 지속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가에 매우 예민하고 이에 치중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PBL 학습 방법은 스스로 문제를 탐색하고 팀원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고 결과보다 과정에서 얻는 유익함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수자가 가진 역할입니다.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도출하면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PBL 학습 방법은 교수자가 지도와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닌 학생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면서 도태되는 학생이 없도록 도움을 준다는 부분이 다른 강좌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교수자의 도움을 받아 주도적으로 문제를 수행하면서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PBL 강좌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면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PBL 학습 강좌인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업을 통해 미혼모를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개발 기획입니다. 대상은 미혼모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산모로 지정했고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미혼모들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제공하고 아이와의 의사소통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출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효과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혼모의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무용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시켜 산모와 아기에게 모두 좋은 영향을 주고자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아기의 태명을 정하고 연극적 요소를 무용과 결합하여 역할극 형태로 진행하면서 아기와 엄마의 온전한 소통 시간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는 아기를 위한 애착 인형을 직접 산모가 만들어 본 후 이를 활용하여 간단한 움직임을 해보고 산모끼리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공감대 형성 및 긍정적인 감정 공유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산모 일지를 작성하면서 매 순간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고 이를 그림과 글로 꾸며서 자신만의 그림책을 만들어 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아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상승시키고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태아와의 의사소통을 더 활발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PBL 학습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들이며 이 자료들은 프로그램 개발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